안녕하세요.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채슬리 인턴 여러분. 대망의 미국 대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박빙으로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2, 3일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상원, 하원까지 다 해서 레드 스윕인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올해와 내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특집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채슬리 임직원들이 다 함께 모였고요. 오른쪽에는 최일호 상무님, 그리고 왕설양 이사님, 그리고 오우석 대리, 그리고 왕정 차장, 그리고 박성국 주임까지 오늘 특집 영상에 다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너무 환호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러셀 2000 같은 지수도 5%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웬만한 업종 다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나? 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최 상무님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트럼프 당선 이후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빙의 승부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싱겁게 끝난 그런 아주 서프라이징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동안 잠재해 왔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다. 그러면서 안도랠리가 나왔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과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나갈 정책에 힘입은 섹터나 종목들은 더 오버슈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실력과 실적을 보여줄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채슬리 TV를 또 담당하고 있는 김유영 대리가 그저께 한번 물어봤을 때 이때까지 다 틀렸다면서요. 전망은 다 틀려서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반대로 갔어요. 다음에도 얘기해 주세요. 거꾸로든 정확하게든 하여튼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굉장히 정확성이 높습니다. 우리 오 대리는 누구 예상했었나요? 얘기는 안 했었지만. 저는 사실 반반 생각해서 호텔도 약간 해리스 쪽 반, 트럼프 반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돼서 테슬라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고 오늘 아침까지도 좀 흥분 상태였습니다. 우리 오 대리만큼이나 또 흥분할 사람이 박성구 매니저 아닌가 싶은데 보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배팅을 한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박성구 주임은 어때요?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사실 배팅 사이트하고가 이번에 굉장히 달랐었는데 전무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게 주식시장 IQ는 2만이다. 근데 채권 시간은 훨씬 더 크고 FX 거래 시장은 더 크잖아요. 외환시장. 근데 결국에는 돈을 걸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값이 좀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배팅 사이트나 아니면은 뉴스 기사 이런 데에서 그리고 실제로 주가 움직임들이 해리스가 안 된다고 좀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팅을 했었고 다행히 잘 맞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돈을 직접 걸고 하는 배팅이라 그냥 여론조사로 전화 와가지고 누굴 지지하나요? 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금리도 올랐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시장은 메시지를 준 건 맞아요.
자, 우리 왕 차장은 어때요? 이 중국에서는 지금 네,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나을 거다. 예, 그런 식의 제가 기사를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중국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총구적으로 보면은 헬리스 당선되면 약간 좀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어요. 다만 트럼프 되면은 관세 60% 부과하는 거예요. 되게 영향은 큽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도 그 확정되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지금 걱정 되게 심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얘기하셨듯이 중국 정부에서는 또 수출이 막히면 우리는 내수를 부양할 거야 하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정 정책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발표하나요? 네, 내일 장근후 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거 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예상대로는 뭐가 5조, 6조 정도 될 수 있고, 그 진짜 서프라이즈 내면은 15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5조 맞아요. 네, 거의 10조 내외로 나오면은 그냥 그 언니 서프라이즈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볼 수 있고 주로 방향성은 내수, 부동산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내수하고 부동산 그쪽 방향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 4조 위안을 2009년도에 풀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 10조 위안 언저리로 아니면 15조까지 나오면 굉장한 서프라이즈한 경기 부양책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왕 이사는 또 국내 주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일단 국내 시장 어제 그 장중에 사실 그 계속 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계가 되면서 국내 시장이 그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갈 주식은 간다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 계속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내 시장에서도 갈 주식들은 가요 계속. 아침에 저희 오늘 아침에도 휴젤이 뭐 트럼프의 수혜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제 9%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게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저희가 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는 국내에서 트럼프 수혜든 트럼프 수혜가 아니든 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느낌은.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봐야 될 이제 그런 업종들이나 이따가도 저희가 또 말씀도 드리겠지만 중점적으로 일단은 실적 기반으로 좀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동안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트럼프 당선 소식이 있었던 그날 마이너스 한 3.5% 빠졌다가 2.25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는데 그게 바닥이었는데 코스닥은 그러고 나서 또 더 빠져요. 더 빠지면서 12월 초에 거의 한 달 뒤에 바닥이 나요. 네,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코스닥이 한 25% 이상 오르죠. 근데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네, 2017년 내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2017년 장이 재현되는지 아닌지 일단 미국 시장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상무님께서 일단 트럼프 2.0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연히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박 전무님이 공저하신 트럼프 2.0하고 자기 이름이 똑같은데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개요 차원에서 정리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주가를 보시면은 일부 그 공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유가 충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버블이 있었다거나 뭐 금융위기가 있었다거나 이런 구간, 그러니까 1900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한 3번 정도만 빼놓고 다 플러스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 2017년부터 21년, 정확히는 17년 1월 20일부터 21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그때 연평균 수익률로 16%가 올랐습니다. 이게 기업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총 수익률로 하면 70%가량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약간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때 그러면은 주가는 봤는데 매크로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금리 추이는 어땠나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7월 달까지 금리 자체는 그 긴축으로 가다가 7월 달 말에 2019년 7월 달 말에 완화 사이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좀 사실 우려가 있는 편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좀 인하 사이클, 트럼프 초기에는 긴축 사이클로 가다가 중후반기에는 인하 사이클, 거기다가 그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제로 금리로 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지수도 보면은 달러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달러가 트럼프 출범 초기에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도 살짝 좀 약세로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몇 달 초기를 지난 이후에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원화 기준으로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튀었다가 그 다음에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달러나 금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초기에 이런 충격이 나왔다가 계속 그 통화적으로는 완화 사이클 상에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국 증시는 어땠나 보니까 미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미국이 69.6%로 4년간 제일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힘을 내서 50.8% 올랐고, 니케이 225가 49%, 상해가 14.7%, 유럽이 한 13.3% 이런 순으로 미국, 국내, 일본 순으로 좋았습니다. 주요 지수 보면은 S&P 500이 69.6% 4년 동안 오르는 가운데 필반 지수 나스닥이 상당히 랠리를 펼쳤고요. 그 이면에는 그 코로나를 전후로 한 그 사이에 상당히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전에도 나스닥이나 필반 지수가 좋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으로 인해서 플랫폼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러셀 2000이나 다우지수는 S&P 500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IT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소외돼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S&P 500을 이긴 섹터가 어디냐,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IT하고 자유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헬스케어는 사실 코로나 구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바이오 쪽에서 상당한 랠리로 인해서 그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IT 뭐 다 짐작하시겠고, 자유소비재도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속한
섹터였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상당한 기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뭐 소재 산업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피스 오브 위제 이런 것들은 또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섹터별로는 IT나 자유소비재, 헬스케어보다는 좀 소외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20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했나 20위를 놓고 상승률 순으로 나래비를 세어봤는데 애플이 340%가 올랐고요. 아마존이 303%, 마이크로소프트가 257%, 비자 151%, 알파벳 127%, 월마트 116%, 메타 110%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고요. 역시 이제 코로나라는 아웃라이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주의 대표 주격인 JP모건 체이스가 62.5% 이렇게 올랐고, 그 뒤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1기 동안에 주요국 증시하고 미국 주요 지수 그리고 미국의 각 섹터 이렇게 잠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2기의 가장 큰 화두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감세하고 규제 완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전 기업들에 해당하는 사항일 텐데요. 아침에도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17년 12월 20일 날 35%에서 21%로 죄송합니다. 21%로 법인세가 인하됐는데, 이 인하로 인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그 18년 EPS 증가율이 원래는 12%였는데 21%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랠리가 선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PER에도 영향을 줬는데 PER이 16배에서 18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S&P 500의 25년, 26년 EPS 증가율은 각각 15%, 13%로 예상이 되는데,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를 보면서 주가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언젠간 반영이 될 텐데, 26년 EPS 증가율은 20%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전망인데, 그러면서 26년 EPS 13%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법인세율이 인하가 되면은 20%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 인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EPS 증가율이 크게 차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바텀라인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기업은 그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그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열이 확 낮아지면서 EPS 순이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연방법인세가 지금 21%인 거고, 예. 이게 주정부에서 또 예. 떼는 세금 합치면 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법인세가 이것보다는 높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15%로 인하를 해주면 예. 정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환호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그 증가율이 EPS 증가율이 PER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PER이 21배, 22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23배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분석을 NH투자증권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한 13개 정도 각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유효 법인세율, 실제로 법인세율은 21%라고 하더라도 그 R&D나 캐펙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25년 EPS 증가율도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법인세율이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기업들의 혜택이 많이 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25년 EPS 증가율 마저 높게 형성이 된다면 PER 멀티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개 기업 보면은 지금 유효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 애플은 24%, 그리고 테슬라 21%, 브로드컴 42%인데 브로드컴 42%는 기업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갖다가 세금 감면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상화 될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 23%, 월마트 24.7%. 그 사실 금융기업 같은 경우 23% 세금을 내면서 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한 호재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어제도 보면은 금융기업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그 직접적인 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PS 증가율이 클수록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멀티플 확대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법인세율은 이런 건 알겠는데 EPS 증가율도 한번 보면은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43.8% 정도 내년에 EPS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존이 20.5%, 테슬라가 한 40% 정도 EPS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브로드컴 28.7%, 일라이릴리 75.1%. 그리고 보면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만 제외하고 대체로 시총 상위 기업들의 EPS 증가율은 두 자릿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S&P 500의 EPS 증가율도 두 자릿수인 거를 보면은 대체로 이 상위 기업들이 S&P 500의 상승을 견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금융규제 완화입니다. 금융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형은행한테 자본 확충하고 자기 자본 투자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는 완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다시 이제 완화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의 M&A가 더 활발해지고 자기자본 투자도 더 활발해지고, 또 각종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상품들의 기초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이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도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가상화폐를 영구적인 국가자산으로 만들 것, 이런 언급도 했고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것,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해온 SEC 위원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갠슬러를 해고할 것이라고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지금 진심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산업의 영역이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코멘트를 하는 걸로 봐서는 관련된 산업이 좀 생겨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 따라서 트럼프 일기에 주요 금융주 상승률을 보면은요, S&P 500이 69.6% 올랐는데, 블랙록이 94.4% 올랐고, 모건 스탠리 75.7%, JP 모건 62.5%, 뱅크 오브 아메리카 42.8%. 그러면서 대체로 약간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S&P 500을 상회한 거로 봐서는 이번에도 이런 규제 완화나 또 새로운 상품의 도입, 그리고 M&A 이런 것들에 더 유리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럼프 2기도 1기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상품들을 ETF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서 ETF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고 전체 운용사, 전 세계 운용사 1위 기업인데, 이 기업도 어쨌든 주가나 채권이나 이런 캐피탈 마켓에 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SEC 위원장 갠슬러 해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번에 해고당할 사람들이 많다, 그죠? 네. 제롬 파월도 그러니까요. 제롬 파월도 예. 바로 해고당할 것 같고. 제니 근데 옐런도 임기가 그렇고. 좀 남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남아 있으신데. 예. 그리고 검찰총장, 내가 대통령이 되면 2초 만에 예. 날리겠다. 그래서 예,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참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에 우리가 2016년 당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었는지에 대한 이런 복기를 해봐야 어차피 뭐 한번 해보신 분이 예. 확 지금 바뀌어서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보호무역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예전에 얘기하셨던 거랑 거의 뭐 똑같은 정책을 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그동안에 어떻게 됐었는지 이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아무튼 당선됐었던 트럼프 1기에는 연평균 16%, 예. 네, 이게 잘못 보면 야, 뭐 4년 동안 16%밖에 안 올랐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연평균 16%고 4년 동안은 70% 가까이. 70%. 예. 네,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그 종목 중에 6페이지를 보면 그 S&P 500이 70% 오를 동안에 이 최근에 보면 트럼프 수혜주, 네,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수혜주 하면, 공화당 수혜주 하면 항상 석유, 예, 화학, 그렇죠. 정유 예. 이쪽을 생각하는데, 그때 보시면 엑슨모빌 42% 빠졌고요. 예. 그리고 쉐브론도 17% 빠졌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너무 트럼프 수혜주, 뭐 바이든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그거는 아까 우리 왕이사가 얘기했듯이 어디가 수혜가 되는 거는 그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그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가 되면 뭐 친환경이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애플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애플일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왜 애플이 1등이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앞으로 4년은 애플이 다시 할까, 아니면 과거 그때 당시에 2017년에서 21년 요때는 왜 애플이 1등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 당시도 이제 코로나 특수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관련된 생활 자체가 원격 근무라든지 또 온라인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됐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디바이스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그 기반 하에 서비스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바텀라인까지 좋은 시기였습니다. 하긴 21년 1월 달까지 재임하셨기 때문에 예. 그 코로나에 대한 주가 예.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뭐 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폰 만지고 있는 시간이 좀 컸었네요. 예, 그렇죠. 그러고 아마존 통해 가지고 예. 주문하고. 예. 자, 이번에는 올해 4년 동안에는 또 어떤 기업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국내 주식으로 일단 넘어가 보고, 국내 주식 얘기하다 보면 또 미국 주식 계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트럼프 당선으로